서울대 가줘. 재현아, 아니, 너가 풀어. 너가 제협을 틀면 서울에 갈 수 있어. 이번 방학 때부터 정시 준비해요, 수학은. 저요? 다. 수학 원 계획 잡아서 복습하시고, 그 다음 수학 2 진도 수업하고, 나중에 최저도 필요하면 수학으로 맞추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새 국어가 어려우니까. 자, 뭐 증명하는 거냐면 n제곱 플러스 5가 6의 배수인 걸 증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과정 중에 보면 n은 k일 때 6배수라고 가정해놨으니까 최종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건 뭐겠어?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6배수이, 얘가 6배수인 걸 증명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갑시다. 먼저 1 넣으면 6이어서 6배수니까 이제 귀납법의 첫 번째 과정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임의의 자연수 k일 때 얘가 6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얘가 6배수인 걸 증명하는 겁니다. 갑시다. 그래서 지금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제곱 플러스 5를 얘네들이 전개하고 있어. 자,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 이제 전개를 해야 돼. k제곱 플러스 5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k제곱 플러스 5랑 여기 있는 k가 이렇게 일단 곱해져서 k제곱 플러스 5가 하나 나온 거야.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얘가 지금 2k 플러스 1인데 얘를 k 더하기 1로 보고 kk 플러스 1? 크크. 여기는 k 플러스 1하고 여기는 k하고 곱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근데 앞에 다가 달려있는데 자, 이럴 때는 얘네가 뭘 증명하고 싶은 건지를 좀 알긴 힘드니까 k 곱하기 k제곱 플러스 5 그냥 이렇게 합시다. 보세요. 얘들아, 모든 증명 문제는 윗식 아래식을 이용해서 추론해내는 게 기본이잖아. 그죠? 여기 봐요. 나 보고 있지? 나 다에 알맞은 가나 다에 알맞은 수를 모두 더하면, 그러니까 얘들아 나랑 다에 어쨌든 숫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PQ라고 써봐. PQ라고 써보시고, 지금 앞쪽 부분에 KK제곱 플러스 5가 지금 나왔잖아요. 자, KK제곱 플러스 5가 나왔지. 자, 봐봐요. 여기는 K랑 얘랑 곱해서 이거 하나 나온 거야. 나머지도 똑같이 분배 법칙 써볼게. K랑 2K 플러스 1. 그 다음에 1이랑 얘. 그 다음에 1이랑 얘.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그냥 이 부분이랑 얘를 항등식으로 풀어내면 되죠. 그냥 항등식으로 풀어내면 돼. 이해돼? 항등식으로 비교하면 된다고. 자, 이거 전개하면 3k제곱 2k제곱에 k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k 더하기 2k 그 다음에 상수항이 5 플러스 1에서 6이지. 맞아요? 얘랑 pkk 플러스 1 더하기 q를 비교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3K제곱 플러스 3K랑 얘가 같지 않겠어? P는 몇일까? Q는 몇일까요? 이렇게 해서 넘기시면 됩니다. 밑에 건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됐어요? 이제 하는 얘기는 뭐 이런 걸 거야. 얘는 6의 배수지. 왜? 위에서 가정했잖아. 얘도 6의 배수죠. 숫자 6이니까. 얘들아, 이 KK 플러스 1은 연속된 두 자연수거든? 연속된 두 자연수는 하나가 짝수면 하나가 홀수인 거 알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2의 배수죠. 너는 2의 배수에다가 3 곱하면 몇 배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셋 다 6의 배수니까 이 K 플러스 1 넣은 것도 6의 배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6배수라고. 넘겨요. 자, 1809번, 1810번. 자, 얘는 이제 중요합니다. 얘는 중요해요. 얘네는 복습하시는 거야. 알겠지, 제이야? 요건 복습하는 거야.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같이 푼 것만 복습하는 거야. 같이 풀었는데도 모르겠으면 그냥 모름으로 냅두시면 돼요. 은채도 오늘 뭐 해오기로 한 거 있었나? 일요일에 뭐 마무리하기로 한 거 있었지, 집에 가서. 이따 보자. 내 기억이 안 난다. 자, 1809번. 다음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 적의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이다. 근데 양변을 2분의 nn 플러스 1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죠? 2분의 nn 플러스 1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럼 좌변에 뭐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없어지는 거지. 얘가 2분의 nn 플러스 1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 좀 맨 위에 있는 식이랑 얘네들이 실제로 기억이라고 해놓은 식을 보면은 이 부분이 없어요. 맞죠? 좌변에 이 부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주어진 식을 좀 간단히 해놓고 증명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원래 우변은 n제곱이었는데 얘를 2분의 nn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2n 오버 n 플러스 1이라고 우변이 이렇게 변해져 있는 거지. 자, 지금부터 기억을 증명할 거야. 알겠어요? 갑시다. 자, 귀납법 하기 전에 등식 귀납법이랑 부등식 귀납법은 제가 맨 처음에 못 써놓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여기다 k 플러스 1 넣은 거. 최종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 대신 k 넣은 것도 한번 쓰고 k 플러스 1 넣은 것도 한번 쓰면 좋다 그랬다. 이제부터 요거 증명하는 거야. k번째 식을 이용해서. 자, 1 넣으면 성립하겠지.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니까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으면 돼요. 자, 좌변이 2분의 3이겠죠? 왜? 1 플러스 2분의 1 두 개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변은 3분의 4래. 기억이 성립한대요. 자, 그 다음에 n은 k일 때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에 k 넣은 식이 이제 성립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식을 뭘로 바꾸는 거야? 노란색. 맞아요? 그럼 양변에 뭘 더하면 일단 좌변이 노란색 좌변이 돼. 그래서 더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그치? 그러면 이 식에 있는 k 플러스 1, 이 식에다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면 좌변은 만들어지고, 아직 우변이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한 거니까 이 식처럼 되진 않죠. 맞아요? 이래 놓고 뭐랑 뭘 비교하는 거라 그랬어? 하얀색의 우변이랑 노란색의 우변을 비교하시는 거야. 자, 여기서 이걸 빼볼게요. 자, 여기서 이걸 뺄게요.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돼. 자, 여기서 이걸 뺄게요. 하얀색에서 노란색을 뺄게. 자, 가자. 분모. 자, 분자 바로 전개해 보세요.
오케이. 다음. 맞아요? 그럼 K하고 이렇게 남네? 대답해봐. K가 2보다 큰 자연수거든?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뺐더니 양수야? 둘 중에 누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그죠? 얘가 큰 거야. 누구보다? 네. 노란색보다, 그죠? 그럼 저 노란색 우변은 내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네. 이래서 성립해요. 노란색 부등식이. 자, 채워봅시다. 나는 뭐겠어요? 이거겠죠. 그죠? 요게 납니다. 이 구조가 똑같아서 여러분 좀 연습하시면 돼. 자, 1810번이요. 너무 많지? 등식 증명이랑 부등식 증명이 지금. 그치? 그러니까 푼 것들만 좀 해봐. 그리고 대표 문제들 앞에 2개 정도는 꼭 해보시고.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나 봐. 힘이 하나도 없다. 태어나서 다이어트를 처음 해보거든? 다이어트 하세요? 요새 샐러드를 먹는단 말이야. 좀 뱃살이 빠지시고. 근데 그거 저번 주에 야 진짜 샐러드가 진짜 몸에 좋더라. 그런가? 한 3일 먹었다? 그랬더니 한 3kg 빠지고 피부 겁나 좋아지고, 그리고 몸이 되게 가볍고 잠도 잘 오고. 그 약간 이거 더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똥을 일까요? 진짜 잘 나오고. 진짜요? 와, 깜짝 놀라서. 그냥 아예 빵 같은 걸 끊었어요? 샐러드 먹으면 되니까. 닭가슴살 샐러드 있어. 몸에 그 어떤 해로운 것도 안에 없는 느낌? 뱃살 빠지실 것 같지 아니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자꾸 뱃살 얘기하지 말고. 주말에 이제 좀 달렸어. 주말에 좀 달렸더니 그 빠진 게 그대로 다시 돌아오대. 샐러드 좋아하는 사람 있니? 저요. 평생을 야채를 안 먹었거든. 제일 싫어하는 거야. 제일 싫어하는 거. 근데 이제 내가 다 컸나 봐. 샐러드 맛있더라. 쓴데 맛있음. 다 컸나 봐. 한식보다 맛있더라고. 제가 샐러드 어디서 사 드세요? 어? 어디서 사 드세요? 본도시락. 비싸요? 8,000원이던데 한 끼에. 자, 하자. 자, 이걸 증명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제 k 플러스 1 넣은 걸 써놓고 이제 하시라고. 대신 바로 k 플러스 1 넣지 말고 어쨌든 k번째 식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 식을 증명하는 거니까 나 좀 봐줘. 불쌍하지도 않니? 내가 너한테 공부해달라고 뭐라 그러지 그걸? 애걸복걸하고 있잖아. 이거 증명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얘는 또 뭔가 누구랑 비교를 해야겠지, 그지? 근데 얘들아, 지금 어쨌든 최종적으로 증명 딱 하면 마지막 우변에는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이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 다는 끝이야. 이거야,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 양변에 뭔가를 더 한다고 이거 성립한다고 해놓고 얘들아 너무 뻔하지 않아? 그치? 그래 이걸 노란색으로 바꿔야 되니까 우리 제이야 요게 지금 없잖아 여기에 그쵸?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한테 중간 계산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이거 문제가 끝이에요. 가는 어디 있어? 맨 위에 2 넣으면 되지. 가에는 2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뭐 다 있어. 되겠어?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절대 틀리면 안 돼. 이거 틀리면 6등급이야. 수고했어. 자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으로 오세요. 개념서 펴시고 개념 정리 한번 합시다. 예. 언제요? 좀 이따 해도 되니? 왜냐면 지금 흐름이 딱 넘어왔거든. 안 할 건 아니고 꼭 해줄게. 일단 한번 제가 다시 해봤어요. 아니 다른 애도 질문한 것 같아. 이따 하자. 자 여기 사인 코사인 법칙 펴요. 사인 코사인 법칙. 은채 없어? 아니 개념서 다 있잖아. 자 일단 여러분 사인 법칙이요. 왜 원 아니야? 옆에서 보니까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쌤 어디다가 가려요? 아이 알아서 해. 이건 그리지 마. 오 괜찮아. 뻥치지 마. 쌤 진짜로 여기서 보면 괜찮은데요? A고 A죠 그죠? 그러면 sin A분의 A가 2R이다. 즉 외접원 반지름의 2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자 증명은 변 BC는 고정시킨 상태로 원중심을 지나는 새로운 선분 하나 싹 그려서 A'이라고 해주면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A'이랑 A는 각 크기가 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 안 그려줘도 야가더라. 지름을 한 변으로 갖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니까 sin A'이 뭐예요? sin A'이 2R분의 A가 되는 거죠.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죠? 알죠? sin. 근데 A'은 각 A랑 같으니까 A라고 써도 되지. 이 상태에서 양변을 sin A로 나눠주고 2R을 곱해주면 2R은 sin A분의 A가 되겠지. 그런 사인 법칙이야. 그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하면 B와 B에 대해서도 C와 C에 대해서도 다 증명이 되니까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다 외접원의 지름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뭐 아주 중요한 사인 법칙이 하나 있는 거고, 거속시 공식처럼 이 사인 법칙은 때에 따라 A를 사인과 R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을 R과 A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서 이 식 세 개를 우리는 어떻게 외우기로 했냐면 마치 거속시 공식처럼 T자 모양으로 외우기로 했어요. 그죠? A는 2R sin A. 그럼 내가 A를 구하고 싶으면 A를 가리면 돼. 2R sin A죠. 내가 sin 2R을 sin이랑 A로 표현하고 싶으면 2R을 가리면 돼. sin A분의 A죠. 그 다음 내가 sin A를 변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sin A를 가리면 돼요.
2r분의 a죠. 그 다음에 너네 3분의 x는 4분의 y는 5분의 z라는 문장을 보시면 이제 니들 나이가 18살이니까 x 대 y 대 z를 바로 쓸 수 있지. 3대 4대 5 그렇지. 그런 느낌이 들지. x를 3으로 나누면 y를 4로 나누면 z를 5로 나누면 다 같다는 얘기니까 z가 제일 큰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쓰세요. 자, 보세요. 필기 안 돼 있는 분들은 쓰라는 얘기야. 자,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고 이번 시험 딱 시작하면은 첫 페이지 맨 위에다가 이걸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인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A 대 B 대 C는 뭐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굿. 이렇게 사인 법칙 마무리 하시면 돼. 니들이 뭐 그림이나 이런 걸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저렇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증명이 궁금하시면은 오늘 수업도 괜찮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오늘 올려주면 재생 목록에다가 이 영상을 저장해 놔. 알겠죠? 맨날 사인 법칙 어딨지 찾지 마시고 재생 목록에 저장하기 싫어서 그래? 내 얼굴 꼴 보기 싫어서 그래? 아니야. 이게 얘들아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좀 이해해줘. 자, 그 다음 제1 코사인 법칙 x 치시고 제2 코사인 법칙 증명은 안 해요. 너무 많이 했고 외우는 방법만. 얘들아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하면 빗변이 a인 직각삼각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죠. 맞아요? 심소린? 자, 근데 일반적인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빗변이 더 짧아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 빼줘야 돼. 알겠어? 찌꺼기 2개를 빼는 거야. 요렇게. 근데 여기다가 각도 하나를 곱해줘야 되는데 각도는 얘 거예요. 이렇게 외우기로 했어. 알겠어? 근데 얘들아 둔각삼각형이 되면 이 A가 좀 늘어나는 느낌이 들거든? 그치? 근데 어차피 요 A의 대변, A의 대각 A가 둔각이 되면 이 코사인의 음수가 된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여기가 플러스로 탁 바뀌어. 이 공식 되게 이뻐요. 아시겠어? 자, B에 대해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일단 피타고라스처럼 쓰고 잘했어. 그 다음에 찌꺼기 2개를 빼라고. 알겠니? 근데 여기에 각도 하나가 필요해. 코사인? 그렇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워주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바는 여기 있는 2bc 코사인 a랑 a제곱 자리를 바꿔서 양변을 2bc로 나누시면 이렇게 뭔가 코사인 a에 대한 코사인 법칙으로 변형하실 수가 있어. 이건 제가 예전에 선택권을 드렸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알겠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두 종류로 외우시는 거야. 자, 외우는 방법이야. 봐봐. 너네 a제곱 구할 때도 a에 대한 정보는 한 번밖에 안 쓰이지. 코사인 a를 구할 때도 a에 대한 정보는 딱 한 번밖에 안 쓰여요. 이렇게. 자, 나머지 bc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분자 쪽에는 피타고라스, 분모 쪽에는 2bc. 사실 내가 이거 설명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잘 다 외우셨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넓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언제 쓰는지. 원래 이제 이런 수업은 안 했어, 얘들아. 그냥 문제 보고 다 써보는 거야. 사인도 코사인도.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사인 법칙을 쓰고 코사인 법칙을 쓰는지 체화시키시는 거거든요. 잘 못하시니까 제가 이 정도는 잡아드린다고. 자, 사인 법칙은 보통 대각과 대변이 밝혀져 있을 때 쓰기 좋습니다. 아니면 문제에서 대놓고 외접원을 줘. 그럼 사인 법칙은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언제 사인 법칙을 쓰냐면 변의 b가 주어졌을 때. 아시겠죠? 자,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면 이런 거거든. 변 하나를 결정하는데 변 두 개랑 각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니까 변 두 개랑 각 하나가 주어졌을 때, 또는 변 세 개가 있으면은 각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변 세 개가 주어졌을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얘도 변의 b가 주어졌을 때 씁니다.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쓴다고. 알겠어? 이것 좀 잠깐 내가 이해시켜 드릴게. 자, 필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너네 내 말 좀 들어봐. A 대 B 대 C가 4 대 5 대 6이래. 오케이? 그럼 니들 세 변을 잡을 수 있죠. 어떻게 잡아요? 제이야, 보고 있지? 자, 봐봐. 그럼 4대 5대 6이면 뭐 A, B, C를 보통 이렇게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잡으니까 뭐 이런 삼각형이란 얘기죠. 맞아? K가 만약에 1이면 세 변의 길이는 4, 5, 6. 귀여워. K가 만약에 2면 80, 12. K가 만약에 3이면? 맞아요? 얘들아, 이거 삼각형 모양 다 똑같지 않아? 각 크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얘들아,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사인 법칙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인 법칙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 그냥 코사인 법칙을 바로 떠버리면, 내가 여기에 세트 한번 구해볼게. 딴 데도 당연히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 8분의 1 나와요. 잘 봐요. 16K 플러스 16K 제곱 플러스 25K 제곱 마이너스 36K 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요 세타의 반대편 변 있지. 요게 한 번만 딱 쓰이는 거야. 오케이? 나머지는 피타고라스 한 번, 그 다음에 EBC 한 번. 이렇게. 자, 계산. 41 빼기 36이니까 밑에는 40K 제곱이지. 8분의 1 이렇게. 알겠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세각 닭공짜. 알겠어요? 꼭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넓이 갑시다. 이게 약간 너무 다 알아서 살짝 졸리다. 그 정도면 이제 좋아요. 자. 자, 끼인각이 A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는 BC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높이 H를 B sin A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B sin A. 여긴요. B cosine A. 그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도형을 다루는 아주 기초지. 이런 건 얘들아. 여기 각도 X고 밑변 A야. 자, 이때 높이 H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전쟁이 잘 자면 안 돼. 봐야 돼. 너네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야. 봐봐. 높이는 a 곱하기 탄젠트 x. 그렇지. 이거 모르시면 빨리 복습하셔야 되고. 됐어요? 그럼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c 곱하기 요거 사인 b 사인 그죠? 그 bc 사인. 알겠어? 근데 이제 공식은 요런 느낌으로 외우기로 했어. 잘 봐. 원래 괜찮아. 폼 정도는. 원래 삼각형 넓이 찾는 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지. 맞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근데 b 곱하기 c를 하면은 b가 높이보다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사인을 싹 곱해주면은 자동적으로 넓이로 보정을 해줘. 알겠어? 공식은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a, b로 사용한다. 얘는 넓이보다 좀 크다고. 그럼 여기다 사인 c를 곱해주면 돼요. 내가 만약에 a, c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로 이용한다 소리나. 그럼 a 곱하기 c는 넓이보단 약간 커. 알겠어? 알겠니? 여기다가 사인 b를 곱해주면은 너희 잘하지? 딱 넓이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외웁니다. 증명은 안 해요. 근데 너네 해론 써봤니? 실제로 문제 풀면서? 가끔 쓰죠, 가끔. 가끔 쓰지. 자, 한 번 더 할게.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입학 테스트 오면 내가 항상 물어보는 거거든? 이거 넓이 구해보라고 내가 물어봐, 애들한테. 중학교 3학년 애들 오면. 그럼 니네 어릴 때 어떻게 했었냐면, 들어. 밑변이 있고 높이가 필요하니까 높이를 그려가지고 미지수로 잡는 거야. 그럼 여기 x, 여기 14-x. 맞아요? 그러면 공통변 h제곱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두 번 사용할 수 있어. 169-x제곱 한 번. 225-예제곱 한 번. 빼서 정리하면 28x는 140이 돼. 그럼 x가 몇 나와? 5 나와요. 알겠어요? 이건 그냥 내가 외웠어. 너네는 계산 좀 해야겠지. 그럼 x가 몇? 5. 그럼 169-25로 h제곱이 144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높이 12. 알겠어요? 그럼 넓이는? 자, 이게 중3 스타일. 놀랍게도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넓이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못 구하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야?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잖아. 수리나 이봐. 그치? 그러면은 요 스몰 s를 구하는 거야. 알겠어? 스몰 s. 뭐 같아요? 심수린 같죠? 심수린. s로 시작하고 조그맣잖아요. 졸린 거 같아가지고 봐봐. 알겠어? 요 s는 뭐냐면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야. 세 변 다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되거든? 이렇게 다 더하면 몇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14 세배하는 거야. 42. 2로 나누면 21. 이게 심수린이야. 알겠어? 야, 우리 반 애들은 이제 안 까먹겠다.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심수린. 그 다음에 심수린에서 13 한번 빼고, 심수린에서 15 한번 빼고요. 심수린에서 14 한번 빼요. 알겠어? 이게 훨씬 쉽지. 7 나오고 3 나오고 4로 나와야 되니까 84. 어차피 고딩들한테 이런 능력을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 넓이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치시고
외우고 이 공식은 자 필기 안 돼 있는 사람들 하는 거야 지금. 한글로도 외우라 그랬어. 2분의 1 곱하기 뭐?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둘레. 그렇지. 갑자기 문제에서 삼각형 둘레가 24입니다 라고 나오면 당황스러우니까 이게 삼각형의 둘레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고 계셔야 돼. 자, 증명이요. 증명 지겨워서 누가 한숨 쉬어요. 너니 혹시? 아니야?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내접 원이 있어. 내접 원의 반지름이니까 우리가 스몰 r이라고 쓰는 거예요. 내접 원이 보통 외접 원보다 작잖아. 그죠? 삼각형을 세 꼭지점과 내심을 이용해서 3분할해 주시면 r들이 분할된 삼각형의 높이 역할을 합니다. r들이 분할된 삼각형의 높이 역할을 해요. 그럼 AR의 절반이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야. 다음 BR의 절반이 이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에요. 그 다음에 CR의 절반이 이 왼쪽 삼각형의 넓이야. C가 밑변이고 R이 높이니까. 자, 얘네들을 2분의 1R로 묶어주면 남는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맞아요? 그러니까 내접원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공식이 있는 건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신 거. 그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2학기 때 배웠지만 5년 동안 쓰이는 거야. 고3 때까지. 이건 이제 모르시면 안 돼. 자, 밑에 건 됐습니다. 뭐 6번 공식 정도는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하시고. 돼요?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도형 마지막 단원이야. 이제 더 이상 도형을 안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원성질 정리해드렸죠. 그렇죠? 원성질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쉬는 시간 갖고 문제 풀어봅시다. 자, 빨리 쓸게. 안 쓴 사람들 적어놓으란 얘기야. 개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나. 뭐 좀 당연한 뭐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안 써요. 자, 원이요. 첫 번째 뭐 적어드렸었냐면 내접 사각형 적어드렸어요. 원이 있는데 원 안에 내접 사각형이 있는 거야. 자, 무슨 성질이 있어요? 대각의 합이 180도로 일정한 성질이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80도면 여긴 몇 도? 100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예를 들어 여기가 60도면 이런 데는 120도.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두 각도의 사인 값은 같아 달라? 같아. 마주보고 있는 두 각도의 코사인 값은 같아 달라? 부호가 반대야. 이렇게 이용하셔야 돼. 이렇게 좋아. 자, 두 번째는 이제 내접 사각형보다 좀 더 자주 안 나오는 외접 사각형 적어드렸죠? 외접 사각형은 여러분 원을 먼저 그리시고 4개의 접선으로 둘러싸면 그림이 예쁩니다. 얘는 마주보는 두 대변의 합이 같다라는 성질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A에서 뻗는 접선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B에서 뻗는 이 접선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요 C에서 뻗는 두 접선의 길이가 같고 D에서 뻗는 이 접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어이구 괜찮아 진짜로 다 아니까 졸린 거거든. 그 다음 세 번째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원이 있고 접선이 있고 접점이 있어요. 이 접점을 한 꼭지점으로 갖는 내접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면 접선과 현이 만들어져. 접선과 현. 자, 여기서 당연히 증명은 없고 이제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아. 그 다음에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은 성질. 그죠?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배웠던 그 도형 성질이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이건 이제 아무 데서도 안 알려주는 거라 그랬어. 문제를 풀다 보면 작도적으로 계속 나오는 성질인데 뭐냐면 호에 접하는 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 자, 이렇게 반원이 하나 있는데 반원의 일부분인 어떤 호에 접하는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이은 선분의 연장선이 두 원의 접점에 맺힌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렇죠? 이 보조선을 그릴 줄 알아야 도형 해석이 됩니다. 다시 뭐라고? 원중심과 원중심을 이은 선분의 연장선이 어디에 맺힌다? 이 두 원의 접점에 맺힌다. 이걸 내가 한글로도 적어드렸어요. 원중심을 이은 선분의 연장선이 접점을 지난다. 이런 그림 말고도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부채꼴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뭔가 호에 접하는 원 하나 그려놔도 이 중심이랑 이 중심을 이었을 때 정확히 접점에 맺혀. 알겠어? 그 이유는 뭐냐면 공통접선을 갖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 올린 수선의 발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기도 해야 되지만 큰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거든. 아시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작도적 성질이라고 해. 아무도 알려주진 않지만 저 보조선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 자, 일단 여기까지고 쉬고 오셔서 문제 풉시다. 50분까지 쉬세요. 자, 1118번이에요. 자, AOB, BOC, COD, DOA가 다 30도고 이런 각도들이 30도란 얘기고 그 다음에 모선들이 다 5인 정사각뿔이 있는 거야. OA, OB, OC, OD. 자, 점 PR은 각각 OB, OD 위의 점이고 Q는 OC를 4대 1로. 그럼 여기 4, 1이요. 그 다음에 S는 OA를 2대 3으로. 자, 그럼 여기 2, 3. 점 A를 출발하여 PQR을 거쳐 S에 이르는 최단 거리가 A 루트 3 플러스 루트 B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A점에서 PQR을 거쳐
S까지 도달하는 거잖아. 그러면 거쳐가는 면들을 다 전궤도로 펼쳐요. 아시겠죠? 자, OA, B를 중심으로 나머지 면들을 한번 그려볼게. 자, OA를 잘라가지고 쭉 펼칠 거거든. 이 OBC 면은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OCD 면, 뒷면은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RS를 표현하려면 ODA 면도 하나 필요하겠지. 그럼 봐봐. OA 위에 있던 점 S는 이런 데 위치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P는 모르고 Q는 OC 위에 4대1 내분점이니까 이런 데 위치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점들은 몰라요. 근데 S를 여기다가 그려봅시다. 그럼 봐봐요. Q랑 S는 고정된 정점이고 PQ는 최단 거리를 만들면서 위치가 종속적으로 결정이 돼. 즉 이렇게 일렬로 이어버리면 점 P가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버리면 점 R이 여기 있어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이 노란색 선분 두 개 구하시면 됩니다. AQ를 X, 그 다음에 RQ를 Y라고 줄게. 자, 무슨 법칙을 쓰면 되겠어요? 코사인 법칙. 왜냐면 두 변과 끼인 각이 밝혀져 있는 거니까. 갑니다. X제곱은 여기 있는 5랑 4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한번 마이너스 2, 5, 4에 코사인 60도 2분의 1. 자, 다음 Y제곱은 여기 있는 4랑 2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한번 마이너스 2, 4, 2에 코사인 60도 이렇게 하시는 거야. 쉽죠? 41 빼기 20이니까 21이고 이쪽은 20 빼기 16이니까 5네. 그럼 Y는 루트 5. 예? 아, 이항이었다. Y는 2루트 3이고 X는 루트 21이네. 둘이 더하면 A가 2고 B가 21입니다. 됐죠? 예전에도 했던 거고. 근데 여러분 앞에는 질문이 하나도 없어서 일단 넘기는데 어지러워. 왜? 괜찮아요. 네가 했냐? 나한테 말 걸지 마. 자, 1134번 봐요. 요건 이제 중요한 문제지. 요것도 이제 중학교 3학년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잊었을 거야. 자, 뭐 구해야 되는 거냐면은 AD 구하는 거지. 맞아요? 자, 구하고 싶은 변이나 각에다가 미지수를 쓰는 거.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쓰세요. 그럼 니들은 X를 구할 수 있는 등식 하나를 만들어내면 돼. 그치, 제이야? 등식 하나를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평면도형에서 제일 자주 쓰이는 등식 중에 하나는 이제 넓이를 비교하는 거야. 자, 지금 BAC가 60도라 그랬으니까 각각 30도인 거 아니야?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3x의 사인 30도, 4x의 사인 30도로 한번 구할 수 있고요.
그쵸? 나눠서 구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한 번에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로도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일부 넓이의 합은 전체 넓이랑 같습니다. 라는 x를 구하는 방정식 하나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자, 양변에 4 곱해 주시고 7x는 12루트 3 끝. 이렇게. 쉽지만 중요한 문제야. 아시겠죠? 그리고 가계이등분선이 등장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지. 이런 데가 몇 대 몇일까? 3대 4. 그 다음에 점 D에서 AC랑 AB에다가 수선을 내려주면 이런 변 길이가 같다. 이런 것도 공부하실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자, 다음 1160번으로 갑니다. 자, 내접사각형 나왔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AB가 5, BC가 3. 여기가 5고 여기가 3. 자, 그 다음에 CD가 2. 그 다음에 DA가 3. 자, 원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우린 뭘 찾아야 되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아야겠지.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잘 보세요. BD 대각선이나 AC 대각선을 그리면 두 가지 방법을 써볼 거야. 한 변을 공유하는 두 삼각형이 생겨요. 맞아요? 자, x,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한번 써보자.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스킬이거든. 지금 내가 미지수 몇 개 잡았어? x 세타 2개죠. 그러면 식 몇 개 필요해요? 2개. 왼쪽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돌리고 오른쪽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x제곱은 25 플러스 9에다가 요 코사인 세타 사용하는 공식 수리나 그치? 집중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x제곱은 9 플러스 4로 시작하는 공식. 근데 여기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써야 되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같을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렇지. 그래서 아까 내접사각형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대각이 나오면, 내접사각형에 대각이 나오면 사인은 부호가 같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고.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 여기가 플러스로 딱 바뀌면서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돼요. 알겠어? 그럼 빼주시면 x제곱이 바로 날아가죠. 되겠죠? 이렇게 연립하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야. 자, 9 날아갈 거고 21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42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그렇지. 내가 일부러 이 예각 쪽을 세타로 잡아놓은 거야. 여러분 둔각 쪽 세타로 잡으시면 또 피곤해요. 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각도도 알 수 있겠다. 60도. 그렇지. 근데 뭐 지금 필요는 없지만 됐어요? 그러면 60도 찾았으니까 x도 나오는 거야. x도 나오는 거야. 자, 13 더하기 코사인 세타 2분의 1인 거 알아냈으니까 이거 6이겠죠. 맞아요? 그럼 x는 루트 19. 그러면 대각과 대변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 R도 구할 수 있겠지. 자, 2R은
사인분의 변,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인이랑 x를 이용하시면 되겠지. 코사인은 2분의 1이야. 사인은요? 훌륭하세요. 이렇게 암산이 바로바로 돼야겠죠. 자, 계산하면 루트 3분의 2 루트 19네. 근데 이게 2r이었으니까 r은 요렇게. 맞아요? 원넓이 구하는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죠. 요거 제곱하신 다음에 파이 곱하시면 돼. 3분의 19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질문들이 다 아주 좋았어요. 그죠? 아주 대표적인 문제들이었어. 자, 다음 1180번. 복습하면 좋다고, 이래서 좋다고요. 알겠죠? 똑같은 게 나왔어요. 해봐요. 지금 오늘 숙제 안 해오신 분들 있죠? 제가 3분 드릴게. 3분 너무 많고 2분 드릴게요. 1180번 해봐요. 너 펜 어딨어? 샤프 어딨어? 세희 빨리. 아니 풀라는 게 아니라 2분 정도 줬잖아. 그러면 문제도 읽어보고 어디 XY로 잡을까? 어디 XY로 잡을까? 생각도 한번 해보고 얼마나 좋니? 읽어봐 빨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빨리. 학교에서 준 거야? 똑같은. 교과서랑 똑같은 거야? 너네 유인물도 주잖아 다른 거. 저 유인물 안 줬어요. 고2들은 안 줬어? 네. 나도 기본서 뺏겨야 돼. 아, 답지를 왜 봐, 이런 걸. 근데 답도 제대로 안 나왔어. 얘들아, 시킬 때 해봐. 니들이 평소에 앉아가지고 수학 문제를 딱 쳐다보고 생각해서 문제 푸는 경험이 언제 있니? 이럴 때라도 해봐야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각할 줄 모르면 되겠어요? 문제에서 뭘 줬고,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고, 그런 걸 보고 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고, 맨날. 솔직히 방금 시원했지? 자, 보자. 자, 60도 줬잖아, 얘들아. 60도 줬잖아. 삼각형 자르는 방향이 당연히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지금 결국 목적은 사각형 A, B, C, D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뭐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아래에 있는 삼각형 따로따로 구하면 될 것 같아. 이런데 120도인 거 밝혀진 거니까. 그렇죠? 이게 두 변 곱해서 사인 120 하면 되고, 위에 건 두 변 곱해서 사인 60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문제에서 준 거 보자. AB, AD가 14래. 그럼 여기 X, Y로 딱 주면 문제에서 준 거. 그죠? 뭐 이런 걸 보는 순간 곱 찾으려면 뭐 제곱의 합이나 이런 걸 구해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BCCD가 9. 그럼 여기랑 여기 합 준 거죠? 맞아요? 뭐 A, B라고 쓰면 A 플러스 B는 9. 그 다음에 BD를 내가 그냥 감각적으로 그렸는데 문제에서 줬다. 됐죠?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잘 보세요.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돌려요. 64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의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워도 되지. 맞죠? 그 다음 밑에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번 64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120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약분하면서 a, b만 남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 됐는데 이제 이런 걸 잘 감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야 되잖아. 맞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합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2개로 쓸 거예요. 짜증나는데? 이게 단가? x 플러스 y는 14, x 플러스 y. 자, 이렇게 합시다. 잘 보세요. 자, 이거 제곱할게요.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는 196. 그럼 얘랑 연립하기 딱 좋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는 64. 빼시면 3xy는 132. 맞아요? 그럼 xy는 44.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합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맞겠죠? 맞아요? 는 81. 자, 뺍시다. 아래에서 위로 뺄게. a, b 없어질 거고 a, b는 15. 17. 여기까지 돼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삼각형이랑 아래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그냥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이웃하는 두 변의 곱에다가 사인 60도 플러스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 넓이도 끝이죠. 2분의 1에다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곱에다가 사인 몇 도? 120도. 사인 120도는 몇이에요? 2분의 루트 3이야. 자, 그러면 xy는 44니까 요거는 44고 그 다음에 ab가 17이니까 이게 17이지. 어차피 덧셈을 해야 되니까 약분하지 맙시다. 그냥 4분의 1로 바로 쓸게요. 됐어요? 끝났어요. 답이 맞니 근데? 숫자가 왜 저렇게 됐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내접 사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맞추겠죠. 자, 그 다음에 귀납법 안 푼 거 있으니까 갑시다.
자, 1744번부터 보세요. 1744번. 자, 이거 했죠? 안 했네? 너네 그 위에 두 개는 내가 해줬지? 얘들아, 요새 트렌드가 이제 1711번이나 1710번 같은, 잠깐 보세요. 요새 트렌드가 1710번이나 1711번 같은, 예. 가만히 있어. 요새 트렌드가 1710번이나 1711번 같은, 그렇지. 이렇게 봐야지. 1710번이나, 쟤 봐라. 옆에 벌써 다 펴놨잖아. 넌 내 수업을 안 듣잖아. 귓구녕으로 들어가면 여기로 나오고. 그런 게 이제 트렌드라 그랬죠, 여러분. 맞죠? 아니면 뭐 1700 뭐 40번이나 1736번이나 뭐 이런 것들. 통틀어서 수열 추론 문제라고 불러요. 아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으나 결국에는 규칙을 빨리 파악해서 계산하는 속도가 중요하거든? 내 말 좀 들어볼래? 이거 지금 몇 번 찾는 거야? 10번 찾는 거지. 근데 규칙이 뭐냐면 초항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항부터 A2는 3분의 1 A1 플러스 2거든? 그러니까 전항을 3분의 1배 한 다음에 2를 더하라는 얘기야. 맞아요? 여기다가 3분의 1배 한 다음에 2를 더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다가 3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6이니까 3분의 5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다가 3분의 1 하면 9분의 5고 거기다가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플러스 2였니? 못하겠다. 그지? 그 다음부터 못하겠다. 그지? AN 구하자. 점화식 5번 수업했죠? 점화식 5번 수업했죠? 이거 AN 구해봐요. 해봐. 내가 원하는 건 이제 그런 거야. 넌 못 풀어. 못 푸는데 그래도 그렇게 펜이라도 잡고 하는 척이라도. 저번 시간에 안 왔으니까 그리고 강의도 안 봤을 거니까 못 풀긴 하는데 그래도 제이는 풀어야지. 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얘들아, 목적이 뭐라 그랬냐면 좌우변에 적절한 상수를 더하거나 빼서 공통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데 보통 양변에 뭘 더하고 빼야 공통 부분이 만들어지는지 암산하기가 좀 힘들어서 내 최종 목적을 이렇게 적어 놓고 좀 열받네. 공부 안 해? 이렇게 최종 목적을 적어 놓고 알파를 찾는 거라 그랬어. 알겠어? 전개에서 항등식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알파를 찾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3분의 2 알파 되죠.
여기 봐. 여기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알파 몇이야? 그래서 여기다 3 딱 쓰고 이제 문제 시작하는 거지. 그쵸? 제가 너무 열받아. 자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처럼 보고 있어. 나오면 틀리겠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보고 있어. 저 돌아버리겠어. 이거 bn, 이거 bn 플러스 1. 자, 그럼 지금부터 bn이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고 공비는 몇? 그럼 B1 구해야 되니까 B1은 A1-3. 근데 A1은 좋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다시 AN-3을 대입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지, 그지? 플러스 2 맞나? 그럼 여러분 요 마이너스 3은 이제 오른쪽으로 넘기시겠죠?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A 10이니까 이 지수는 9가 될 거고 플러스 3. 그럼 P 몇이야? 3. 그 다음에 K 몇이에요? 4. 그 다음에 Q 몇이야? 자, 이렇게 푸시는 거야. 알겠죠? 뭐 위에는 문제 2개 정도야 그냥 노가다로도 풀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이제 밑에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AM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공부해라. 1749번. 여기 뭔데 49, 50, 51, 52가 다 질문이지? 아니,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여기 봐봐. 나 오늘 좀 까칠하니, 얘들아? 여기 봐봐. 고기 뭐, 어제 먹었어, 저녁에. 근데 지금 내가 까칠하면, 너네 잘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이번 시험이 제일 위기야. 니네 성취도가 제일 낮아요, 지금. 성취도가, 내가 알잖아. 성취도가 낮아, 지금 다들, 전반적으로. 좆됐어요, 지금. 지금 잘 볼 애가 얘네 둘 말고 없는 것 같아. 너는 근데 요새 틀려오는 꼬라지 보니까 진짜. 아니, 알았어. 꼬라지라 그랬어. 미안해. 알았어. 저기 봐. 야, 3분의 1을 사용한 다음에 4리터를 넣겠대. 맞아?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이거거든? 그 다음에 1750번 보면은, 농도가 10%인 소금물 200g에, 요건 좀 어렵다. 오케이, 인정. 1751번. 20%의 소금물 100g과 10%의 소금물 100g을, 이것도 좀 어렵네. 1752번. N명의 향, 이것도 좀 어렵네요. 그래. 어렵구나. 미안해. 얘들아, 여기 30리터가 있어. 30리터가 있어. 3분의 1을 버려. 3분의 1을 내가 얘한테 끼얹었어. 물을 사용했다라는 건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럼 남은 물은? 그럼 이제 내가 얘한테 20리터를 갖다 버렸으니까 10리터가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거기다 4리터를 이렇게 더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지. 맞아요? 그럼 여기 이제 A2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N으로 보고 요거 다음 항으로 보고 그냥 점화식을 작성하시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 자, 제이 여기 봐. 여기 봐. 빠르게 한번 할 테니까 봐. 자, 빠르게 한번 할 테니까 봐. 이렇게 공통부분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그쵸? 전개를 쭉 해서
얘가 4가 되게 알파를 찾아요. 몇? 6. 그럼 여기 6 나왔지? 맞아? BN으로 치환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수열 자체가 공비가 3분의 1인 거야. 그리고 초항은 이제 A1-6이 돼가지고 24가 되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왜 누가 나 불렀어? 뭐가 A1이야? 저걸 한번 실행하면 그때가 A1. 그냥 내 마음이야. A2를 잡아도 돼. 어차피 나중에 A11 구하면 되잖아. 이어서 하세요. 그래서 AN이 이거야. 알겠죠? 여기 1 넣으면 30 나오죠? 공부 좀 해. 이거 뭐라고. 이거 유형이 이게 뭐라고. 이걸 마스터를 못 해와. 그렇잖아. 앞으로 미적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 3, 4차 함수는 어떻게 들으려고 그래, 얘들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려고 그래. 이런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래, 얘들아. 공부 좀 해. 그래서 이걸 10번 반복했을 때 수조 안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저거다라고 했지?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야 돼. 내가 초항을 30 보고 맞췄으니까 여기 1 넣어서 A 30이 나오잖아. A1이 30이 나오잖아. 0승이니까 24 플러스 6이니까, 그죠? 근데 한 번 시행하고 나면 A2가 만들어지거든? 그치? 이거 10번 시행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약간 공차가 10번인 느낌, 또는 공비가 10번인 느낌이야. 그럼 내가 찾는 게 A10일까? A11일까? 그렇지. A11이 되는 거지. 니들이 얘를 초항으로 잡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럴 땐 A10을 구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내가 문제 틀릴까봐 걱정해 준 거지? 고마워. 여기다 11 넣어요. 됐죠? 계산. 요거 3 하나 약분 되는 거니까 3 9승분의 8 플러스 6이죠. 그러면은 A는 8이고 B는 6입니다. 자, 그리고 1750번이요. 자, 이것도 족밥이야. 잘 봐. 근데 이제 내가 왜 니들한테 약간 어려울 것 같냐고 얘기했냐면, 그냥 니네들이 중딩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농도 다룬 지 좀 됐으니까 이제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건데, 얘들아, 농도 문제 나오면, 잘 들어. 농도 문제만 나오면 용질의 양이 중요해. 용질의 양. 용질이 뭐야? 소금물이면 용질이 뭐야? 설탕물이면 용질이 뭐야? 용질의 양을 구하는 거야. 심수린, 여기 400g의 소금물이 있어. 근데 농도 5%야. 여기 소금 얼마 들어있는 거야? 농도 5%야. 소금물 얼마 들어있는 거야? 너 그 친구 망치는 거야. 20이야. 알겠어요? 여기다 그냥 100분의 5 곱하는 거죠. 얘들아, 그냥 이렇게 곱하면 농도 나오는 거지. 그쵸? 중딩 때는 어렵게 배웠지만 이 농도라는 건 인간이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걸 거 아니야. 이렇게 곱하면은 소금량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농도가 10%인 소금물 200g이 들어있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서 소금물 50g을 덜어낸 다음 농도가 6%인 소금물 50g을 다시 넣는 것을 1회 시행이라고 한다. 어렵네. n회 시행 후 이 그릇에 담긴 소금물의 농도를 AN%라고 할 때 저렇게 된대. 아시겠죠? 초항이나 이런 건 나중에 맞추고 저 관계식을 한번 구해볼게. 얘들아, 어쨌든 그 지금 농도가 10%인 소금물이 있어. (200g) 그 농도 오랜만에 다루시니까 제가 좀 자세히 써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소금물의 양이랑 소금의 양을 약간 분석하는 거야. 내가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지? 얘가 중요해.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와. 200g이지. 여기에 소금 얼마 녹아 있는 거야? 20g. 맞죠? 그러니까 전체 물의 10분의 1만큼의 소금이 녹아 있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서 처음에 뭐 한다 그랬냐면은 50g을 덜어낸다 그랬어. 맞아? 그럼 전체 물의 4분의 1을 덜어내는 거지. 그럼 소금도 4분의 1만큼 덜어질 거야. 왜? 소금은 균일 혼합물이니까. 맞죠? 그럼 얘는 이제 150g이 되고 얘는 15g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고 그 다음에 농도가 6%인 소금을 50g을 다시 넣는데 그러니까 넣는 소금물은 계속 고정돼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소금물은 50g 넣는다 그랬으니까 소금물의 양은 200g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50g 덜고 50g 넣을 거니까. 대신 빼는 소금이랑 넣는 소금, 그러니까 빼는 물이랑 넣는 물의 짜기가 좀 다른 거죠. 대신 소금의 양만 집중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50g 6%면 소금 얼마 녹아 있는 거야? 3g 녹아 있는 거지. 3g. 그죠? 소금이 18g으로 이렇게 변해요. 알겠어? 그럼 농도가 약간 주네. 농도가 약간 주네. 이해되냐? 그럼 봐봐. n번째 시행했을 때 소금물의 농도를 얘네들이 AN%라고 한다 그랬고 전체 물의 양은 200g일 거야. 그렇잖아. 50 덜고 50 넣으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200 아니 둘이 곱하면 돼. 안 어려워. 200 곱하기 100분의 AN 2AN 그램. 아이씨 이렇게 곱하면 된다 그랬잖아. 이해했어요. 방금 이해했어. 그죠? 그쵸? 근데 20g이 15g이 된 것처럼 50g을 덜어내면 4분의 1이 사라지고 4분의 3이 남아. 이해되는 거 맞아? 여기다 4분의 3을 곱해. 그 다음에 50g 6%짜리를 딱 추가하면 소금 얼마 늘어난다고? 3g. 자, 이게 AM 플러스 1이야. 아, AM 플러스 1은 아니고 이게 소금량이야. 알겠어? 변한 소금량. 근데 AN 플러스 1은 농도지. 농도지. 농도 어떻게 구해? 전체 소금의 양을 소금물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하시는 거죠. 맞아요? 요게 AN이야. 아, N 플러스 1이야. 어렵냐? 네. 4분의 3이랑 2분의 3이야. 4분의 3이랑 2분의 3이야. 4분의 3분의 2분의 3이니까 답은 1번이야, 1번. 어려워, 얘들아? 에이, 이제 그래, 알았다. 1751.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똑같이. 아니, 얘들아.
소금량만 구하면 돼.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건데 어. 아니 시험 볼때 처음에 음. 그건 못할 것 같아. 아니 200g 방금 해봤잖아. 근데 한번 해보고 나면 뭔가 이 문제에서 얻는 게 있지 않아? 그치? 지금 200g은 유지가 되고 여기 AM%인 거잖아. 그러면 이게 소금량 아니야. 근데 50g 덜어내니까 소금 4분의 1 덜어지고 거기에 3g 추가되고 이게 전체 소금량이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으로 나눠가지고 100 곱하면 된다니까. 별얘기 아니라고. 이것도 봐봐. 아, 이거 좀 어렵겠다. 아니, 무슨 말이야? 자, 기다려. 20%의 소금물 100g과 10%의 소금물 100g을 섞은 소금물의 농도를 A1. 그 다음에 A1이랑 10% 소금물 100g을 섞은 소금물의 농도를 A2. 그럼 이번엔 A2랑 10% 소금물 100g 섞으면은 A3 뭐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얘들아, 요거는 유지. 여긴 유지야, 그지? 맞아? 그럼 이미의 n번째 시행에서는 잘 봐. AN% 소금물 100g이랑 10% 소금물 100g을 섞어서 AN% 소금물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맞죠? 여기 물은 뭐 200g일 거고. 돼? 돼? 그러니까 이 n번째 과정만 잘 이해한 상태로 저만씩 쓰면 돼.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 한번 구해봐. 옳지! 여기 녹아있는 소금의 양 한번 구해봐. 그래! 그럼 이게 이 컵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과도 같은 거야, 그지? 근데 전체 물의 양 200 됐으니까 이게 농도라고요. 수인이 했다. 그렇잖아. 처음에 어렵지만 이 반복하면 쉬워진다니까. 우리가 원숭이도 아니고. P 몇이야? 2분의 1. Q 몇이에요? 5.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네, 못해도 돼. 안 나와. 진짜요? 잠깐만, 그때 APQ라 그랬으니까 A 하나만 구하자. P는 2분의 1, 그 다음에 Q는 5 구해놨으니까 A1 한 번만 구하자. A1은 첫 번째 것만 하면 되지. 내 말 들어. 20% 소금을 100g, 20% 소금을 100g. 그럼 소금 얼마 녹아있는 거야? 20. 그 다음에 10% 100g. 소금 몇? 10. 요걸 200으로 나누셔야 돼. 왜냐면 전체 소금물의 양은 200이 됐으니까. 자,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농도가 나와요. 15%가 초항이야. 싹 다 하시면 돼. 20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41. 5번입니다, 5번. 됐죠? 그 다음에 1752번은 제가 하긴 하는데요. 너는 이거 이해되나 한번 봐봐. 이거 이해되나 한번 봐봐.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 근데 이해되시는 분들 있나 한번 봐봐요. 자, 여기 5명이 있어. 5명이 있어. 이 중에서 내가
5개의 사탕이 있는데 서로 다른 5개의 사탕이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내가 오늘 수린이 좀 밟았으니까 수린이한테 사탕 3개 골라서 주려고. 알겠어요? 5시 3이지. 그러니까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수린이가 사탕 A를 좋아해. 알겠어? 그래서 얘가 그럼 쌤이 나 사탕 준다 그랬는데 내가 A를 받을 확률은 몇 %나 될까? 아씨 말도 안 되네. 제가 졌다는 걸 계산할 리가 없지.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거지 뭐. 들어봐. 그래서 수린이가 A가 포함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 뭐 이렇게 궁금한 거고, 그럼 내가 A를 못 먹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A가 포함 안 되는 경우의 수가 궁금한 거야. 알겠어? 내가 사탕 몇 개 준다 그래서 쟤한테 3개. 그럼 만약에 A를 포함 안 한다 치면 여기서 3개 뽑아가지고 주는 거지. A를 포함한다 치면 이건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서 2개 뽑아가지고 주는 거지. 맞아? 이거 둘이 더하면 아까 10개랑 똑같다. 그렇잖아. 어차피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탕 관점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를 나누냐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그냥 5:3으로 하나. A가 포함될 때랑 A가 포함 안 될 때랑 나눠서 하나 똑같은 거지. 이해돼? 진짜 돼? 이게 이해가 되면 너네 옛날에 배웠던 이것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 5:3이 있잖아. 이렇게 2개로 나뉘는 거야. 뭐 완전 같은 메커니즘은 아닌데 이제 약간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좋아. 자, 1752번 봐봐. n명의 학생을 2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일단 A1은 사실 정의가 안 돼. 한 명을 2조로 나눌 수 있어? 내가 걔 모가지를 자를 순 없잖아. 그쵸? 근데 A2는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몇 조로 나누는 거지? 내가 2명을 2조로 나누는 방법. 그치. 내가 너네 둘을 찢으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가로로 미안해. 뭐라고? 자, 그 다음에 3명을 2조로 찍는 방법. 3C 2 곱하기 1C 1 뭐 이렇게 배우시긴 하셨지. 그치? 그래서 뭐 3가지인데, 왜냐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으니까 3가지지. 그치? 그치? 근데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아까 A2가 뭐였냐면 이렇게 한 가지였던 거야. 맞아요? 이렇게 한 가지였던 거야.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할게. 그 다음에 A4로 보여줄게. A4로 봐봐. 자, 얘가 3개였던 이유는 이렇게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해서 A3가 3이었던 거지. 그치? 그럼 A4라는 건 여기에 D라는 학생 한 명이 추가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D가 어디 들어갈지만 보면 돼. 이해돼요? D가 어디 들어갈 수 있겠어? 여기. 아니면 여기. 맞아? 또 D가 어디? 여기. 아니면 여기. D가 또 어디? 여기 아니면 여기. 그지? 그러면 전체가 6개였잖아. 3개였잖아. 근데 D가 들어가는 순간 경우의 수가 몇 개로 바뀌어? 6개로 바뀌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2배가 돼. 아씨, 이해했냐? 이해돼? 이 결과를 이용하면 좋잖아. 어차피 2조로 나눠놨잖아. 그럼 D가 어디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맞아? 여기 들어가면 A, B, D, C 하나. 여기 들어가면 A, B, C, D 하나. 여기 들어가면 A, C, D, B 하나. 여기 들어가면 A, C, B, D 하나. 이런 식으로 이 경우의 수가 다 2개씩 더 탄생한단 말이야.
알겠어?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D가 왕따인 거. 나쁜 놈들. 아시겠어요?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건 이제 외워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야. 뒤에는 다음 시간에 또 할게. 됐죠? 그 귀납법 프린트도 같이 갖고 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귀납법 프린트도 같이 갖고 와. 이거 아직 안 끝났으니까. 됐어요? 수린이, 은채, 제이, 예은이 연산서 받을래? 예은이까지 남고, 민성이 사인 코사인 법칙 연산서 풀어야 돼? 그럼 남고, 나머지는 가세요. 풀 수 있어? 지금 것부터. 그거 다 안 했어?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지 않을래?